여러분들은 혹시 놓치지 말아야 할 인연을 놓쳐버리고 잡지 말아야 할 인연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음, 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잡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저를 잡아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함께 데리고 가줘서 놓지 않아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요즘에 많이 하냐면 요즘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또 시대가 시대이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뭔가 자기 자리에서 성취를 얻었던 분들도 그 성취에 대해서 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무언가를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혹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신 분들은 또 그것대로 되게 힘들어 하시죠.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물론 지금도 특별한 뭔가를 이룬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이름 없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이었을 때, 그럼에도 그런 나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의 무엇을 보고 그런 판단을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의 재능, 이분들의 소질, 이분들의 미래를 알아보고 이분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큰 의지가 되고 또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단단한 언덕이 되거든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건너서 새로운 목적지를 찾을 때, 그러니까 대항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대항해를 떠나기 전에 어딘가 있을지 모를 신대륙을 찾아서 정말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함께 그 항해를 할 사람들을 택하는 걸 가장 먼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내가 이 여행을 떠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저는 딱 그런 새로운 의미의 대항해의 시대가 아닌가. 누구나 알 수 없는 미래에 신대륙을 발견해야 되고 자기만의 섬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이랬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일에 대한 어떤 분석, 해석, 이해, 그리고 용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할 것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죠. 길 가다가 누군가 다가와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잠깐 여기 와볼래? 아니면 사탕 하나 주면서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주면서 이런 거 여기 되게 많으니까 잠깐 같이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을 하잖아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른인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탕 하나에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던져주는 사탕 하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에 금방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경계를 다 풀어버리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호의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나에게 그런 좋은 감정을 베푸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유 없는 호의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이유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이유 없는 선의를 베풀 때는 내가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내서라도 그분의 선의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냥 좋다고 이렇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놓치는 경우는 없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두 가지의 관계의 변화를 의미해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예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같이 가야 될 사람과 이제 여기까지 그만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내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지, 누구에게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곳에서도 누구와 계속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와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물 흐르듯이 어떤 흐름에만 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인연을 놓쳐버리고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게 되고 이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두 가지만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이 예를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이라는 영국 작가가 있죠. 이 J.K. 롤링이 해리포터를 쓸 때는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일이 다반사였고 아이에게 줄 분유가 없어서 맹물을 먹이고 그리고 본인도 글을 쓰면서 확신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12개의 출판사에 원고를 갖다 줬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 첫 책 직관하면 보인다를 썼을 때 출판사 세 곳에서 퇴짜를 맞았거든요. 정말 저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리고 저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1년 넘게 2년 정도 썼던 글을 한 3, 4일 정도 만에 빨리는 그리고 좀 길게는 한 2, 3주 있다가 연락이 와요. 이게 아주 정중한 거절의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너무나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들이죠. 저는 3번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무려 12번을 그걸 버텨내고 13번째 출판사를 찾아가서 드디어 출판 계약을 했다라는 거 이거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근데 물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 내가 그 당시에 J.K. 롤링이 가지고 온 그 해리포터의 원고를 받은 출판사 편집장이었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을 잡았을 것인가? 잡지 않았을 것인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리포터가 되게 길잖아요. 어린이용 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고 어려워요. 약간 보면.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런 식의 뭐 소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뭘 믿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죠. 저도 아마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혼자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사람들과 회의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을 선택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 12개의 출판사 쪽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3번째 출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은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행색으로 저에게 왔던 경우가 많아요. 마치 그 가난했던 J.K. 롤링처럼.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에 나는 너무나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뭐 사회적으로 직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되지도 않고. 이게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정말 제 인생의 행로를 바꿔줄 만한 용기를 줬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그때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계속 잘 안 되고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저와 그분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위안이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만 듣고 있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해드린 건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제가 좀 더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준 너무나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알아봐주고 놓지 않아 주신 거잖아요. 그분이 저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갈 수 있었고 책을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제가 원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준 너무나 고마운 분이셨고 저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분을 나도 놓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바로 그거죠. 아셨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뭐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 외모 뭐 그런 외적인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잖아요. 심지어 연애에서부터 뭐 친구 아니면은 투자 뭐 이런 것까지. 그런데 정말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정말 크게 잘 되는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상태인 거죠. 주식으로 치면 아무도 알아보지 않은 가치주의인 경우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두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내 인생의 어떤 히든카드가 돼주실 분, 나에게 정말 대단한 영감을 주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분들 중에서 내가 놓지 말아야 될 인연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아주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도 그분을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뭐 법칙이라면 법칙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작년 1년 동안 글쓰기 수업을 온라인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글쓰기 실력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 저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 능력을 꽃피워서 대단한 그런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오히려 하락곡선 그리고 본인의 그런 어떤 내가 글을 쓸 수 있나 이 고민에 갇혀서 오히려 글이 더 안 좋아지시는 분,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막 대단하게 성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막 지적을 하잖아요. 이게 글을 첨삭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건 틀렸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물론 기분 나쁘게 듣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다 반영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쓰는 글의 스타일과 제가 조언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소화시키고 섞어서 또 다른 결과물들을 내려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글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심한 고민에 휩싸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첨삭을 해주거나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를 했을 때 대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건 제 글이 아닌데요. 글은 저의 느낌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끝까지 이제 쓰고 싶은 대로 쓰시는데 그냥 발전이나 성장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인연 중에 그렇게 나한테 약간 부정적이고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딴지를 거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글이 크게 성장했던 분들은 저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저를 잡고 함께 끝까지 가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글이 성장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를 놔버린 분들이시죠. 나한테 싫은 얘기를 하네.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저를 멀리 두셨던 분들은 자기만의 그런 어떤 그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시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게 좀 이 상식을 벗어나서 내 자존감 킬러라 그러죠. 내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내가 일어날 수 없게끔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과는 거리를 둬야겠죠. 하지만 어느 선 안에서 나를 자극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지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에게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은둔의 즐거움을 쓰면서 저의 담당 편집자님이 늘 첨삭을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가라. 저건 저렇게 가면 좋겠다. 저는 100%다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도 많이 변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놓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내가 내 삶에 또 다른 항해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들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의 그런 관계의 태도가 만들어지냐면,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그런 좀 겸손한 자세가 만들어지면서도 또 자신감 있게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두 가지 면이 공존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열정적으로 내 일을 하면서도 비판을 막 받아들이는 그런 또 대범함이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내 인생의 새로운 대륙, 새로운 섬을 찾아서 대항해를 떠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